안녕하세요. 세법전사입니다. 오늘은 또 항상 노무사님 모시고 퇴직금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요. 퇴직금을 꼭 줘야 되는지 안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퇴직금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1년 이상 일하신 근로자는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안 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없다고 봐야죠. 1년 이상 일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 1년 아니? 미만으로 일하셨으면 그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네. 안 주셔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일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신 분들은 네.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오, 그래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쓰신다라고 하면 이 근무 패턴을 잘 설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 그래서 야, 이거 꿀팁. 자, 그러면 퇴직금은 1년 이상 지나면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된다. 네. 아니, 근데 뭐, 이게 또 어디서 들어보니까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하면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라고 하던데. 그거는 이제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네. 근로계약서에 합의를 하셨더라도 네. 안 됩니다. 아.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예를 들면 저 사대보험 신고 안 해도 돼요, 퇴직금 안 받을게요 해서 일을 하시다가 나가실 때는 퇴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퇴직금을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퇴직금을 무조건 지급하라라고 판단이 납니다. 결국은 근로계약서에다 퇴직금을 안 준다라는 조항을 적는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서 자체가 틀린 계약서고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로자한테 불리한 경우에는 다 안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어쨌든 근로계약서가 법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무효로. 결국은 퇴직금은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니 알바생들을 여러 명을 돌리면서 그걸 좀 잘 회피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꼭 줄 필요 없는 건가요? 퇴직금의 그 발생 요건 자체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고 싶으면 줘도 되긴 되죠? 그건 상관없죠. 네. 아마 잘 없긴 하겠지만, 그러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트레이너분들이나 네. 강사 이런 분들은 프리랜서로 보통 계약을 하고 프리랜서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실질적인 요소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3.3%로 신고를 하셨더라도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렇지. 고정급이 있고, 사장님의 지시를 계속 따라야 된다. 예를 들면 트레이너인데 청소하세요 하면 청소해야 되고. 종속적인 관계. 맞습니다. 저희 표현으로 뭐 사용 종속 관계라고 하는데, 그런 관계가 있으면 그거는 신고는 프리랜서로 하셨더라도 근로자를 보기 때문에 실질은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헬스 트레이너인데 본인이 그 고객을 모집하고 트레이닝 비용의 몇 퍼센트를 수당으로 받거나, 학원 강사분들 중에서도 고정급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수강생의 학원비의 몇 퍼센트를 받거나, 이렇게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근로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프리랜서들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네. 그 근로계약서도 어디서 대표님들이 프리랜서 계약서라고 네. 적어와서 뭐 이거면 퇴직금 안 주면 된다라고 막 적긴 적던데, 그 효력이 있는 건가요, 그것도? 계약서는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계약서의 내용이 맞다고 하면 프리랜서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근데 계약에는 뭐 근무 시간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출근 퇴근이 딱 강제되어 있고 그 대표님의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사용 종속 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판단하기. 또 이제 근로계약서 안 적거나 사대보험 넣지 않고 급여만 지급하는 분들, 나중에 이제 그만둘 때 1년 이상 일했는데 퇴직금 줘야 되는지도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노동청 가면 대표님이 무조건 집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지어주세요. 그럼 그 알아서가 얼마예요? 그냥 알아서요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 네이버 계산기 치면 웬만한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그 금액대로 지급을 좀 하라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거, 퇴직금 많이 받는 방법이 있나요? 퇴직금은 그 최종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3개월 동안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 등을 많이 했다면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퇴직금 금액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설날에 추석 때 보너스 받는 그런 떡값은 안 올라가나요? 그런 것들은 만약에 확정적으로 지급된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매월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간 받은 금액을 나눠서 반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설이나 추석 때 떡값이 어쩔 때는 나왔다가 어쩔 때는 안 나오고, 이렇게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그냥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그거는 퇴직금에 아예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많이 받으려면 그만
그만두기 3개월 동안 야간 근무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이빠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논란이 있는 게 사실 연장 근무나 야간 근무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많이 시켰다. 지시했는데 그걸 다 했다라고 하면 퇴직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간혹 저는 그런 경우도 봤는데 휴일 근로를 사는 경우도 봤습니다. 퇴직금 산다고요? 이 직원이 다른 직원이 연장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 직원 대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올라가는 게 이때 3개월 높여서 뭐 50만 원이 올라가면 이 직원한테 10만 원을 주고 내가 너 대신 근무를 한번 할게. 이런 경우도 한 본 적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공장에서 일할 때 네. 친구 일하는데 그 친구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나는 돈을 벌고 싶으니까 친구랑 바꿔달라라고 하고 밥 사줬거든요. 그런 게 이제 되는구나. 있으면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편법 아닌 편법이고. 그러면 노무사님은 근로자의 편인가요? 사업주의 편인가요? 저희는 노사 간 분쟁을 해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간자적 입장이고 때로는 사업주의 편에서 대변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근로자의 편에서도 대변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 내가 퇴직금을 못 받았다 라고 하신다면 연락 주시면 노무사님께서 받아주실 겁니다. 자, 결론은 퇴직금은 주셔야 됩니다. 주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거고 결국은 제 생각인데 근로자가 이길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왜? 프리랜서라고 한다 하더라도 종속적인 관계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기장 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들도 프리랜서로 신고하지만 실질을 들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근로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님들 퇴직금 지급하셔야 됩니다. 지급하지 않으시면 크게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내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라고 하신다면 노무사님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 아무튼 결론은 퇴직금을 지급하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